게다가 지난주에 카드값을 내야 하는 게 모자란다고 청약저축을 깨야겠대요. 종신보험도 금액이 너무 크다고 깨야겠대요. 안녕하세요.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. 오늘 사연 제목은 이혼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진짜로 도장 찍자고 하자니까 싫다네요 입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었어요. 서로 가진 것도 없고 빚도 있는데 결혼을 해버렸습니다. 국민 임대 아파트에 겨우 살고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.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네요. 저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지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. 남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건설 쪽 일을 해요. 새벽 5시에 나가서 일찍 와야 저녁 5시이고 회식이거나 일이 늦게 마치면 숙소에서 자고 공휴일 관계없이 2주 격주로 이틀씩 쉬어요. 저는 주 5일에 6시 칼퇴근, 임시 공휴일까지 다 쉬어요. 경제권은 남편이 월급 받은 거에서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를 저한테 줬어요. 원래 150만 원 정도 갖다 줬었는데 카드를 안 쓰다가 작년 봄부터 카드를 쓰더니 70만 원을 갖다 준 적도 있고 10만 원을 갖다 준 적도 있고 오히려 제가 50만 원, 30만 원 보내준 적도 있네요. 서로 잘 맞는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안 맞는 거 투성입니다. 저는 나름대로 음식 좀 한다고 생각했고 지인들이나 친정 식구들도 제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남편은 맛이 없대요. 자기가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핀잔해줍니다. 한번 맛보고 맛없으면 아예 손을 안 댑니다.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가 돼 빨래가 산더미처럼 밀려 내일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은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 저보고 살림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냐고 구박했어요. 남편이 제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다 보니 직접 요리를 하면 뒷정리는 제가 다 하고요. 재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달라는 대로 옆에 붙어 있다가 제가 꺼내줘야 하고요. 결혼 초에는 2주에 한 번 쉬는 이틀 동안 본인 취미 즐기거나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뒹굴거리면서 뭐 시켜먹고 아주 게으릅니다. 게다가 남편이 집에서 홀딱 벗고 생활을 하는데 팬티라도 입으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안 입네요. 그래서 음식 시켜서 배달이 오면 항상 제가 나가서 받아요.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절대 옷을 안 입고 저보고 나가라고 해요. 요즘은 본인 취미생활도 못한다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잘 때도 맨날 켜놓고 저 모르게 10만원, 20만원 결제도 생각 없이 해요. 담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하나뿐인 집 화장실에서 핍니다. 집이 무슨 30층, 40층도 아닌데 고층이라 1층까지 나가기가 귀찮대요. 같이 차 타고 어디 갈 때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당연시 여기네요.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건 늘 제가 버리고요. 다른 사소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제가 다 맞춰서 살 수 있어요. 근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요. 장난식으로 욕은 기본이고요. 싸우다가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적도 많아요. 저랑 친정엄마랑 싸우고서 불똥이 남편한테 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남편이 친정 얘기만 하면 표정이 썩어요. 너네 엄마 너네 오빠라고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합니다. 친오빠가 저녁 먹자고 전화하면 야근이라고 뻥치고 제가 친언니 집에서 놀다가 우리 집 가는 길목이라 퇴근길에 태워가라고 하면 싫다고 알아서 오라고 합니다. 싸움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아예 저보고 너랑 못 살겠다고 합니다. 살림도 못해, 음식도 못해, 내조도 못해. 맨날 구박합니다. 힘들게 일하고 오면 시끄럽게 조잘된다고 집에 안 들어올 거래요. 전 그냥 남편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그게 시끄럽대요. 그런데 자기가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하고 제가 꼭 들어야 한답니다. 제가 얘기하기 싫은데 대답하라고 계속 보채고 물어봐요. 한 번은 너랑 못 살겠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심심하면 헤어지자 이혼하자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. 저보고 너만 나가면 된다고 빨리 나가라 그러고 정말 몇 번을 짐 싸서 나가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참았죠. 대략 10번은 넘게 저랑 살기 싫다고 했을 거예요. 얼마 전에는 싸우다가 이제부터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겠대요. 제 월급을 다 자기한테 보내주고 달달이 나가는 거 정리해서 달래요. 저는 그냥 각자 하고 생활비 얼마씩 내자고 했더니
두 집 살림이냐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솔직히 자기 월급을 제가 달란 것도 아니고 자기도 자기 쓸 거 다 쓰고 줬으면서 저보고 돈도 못 모았다고 뭐라 하더군요. 그러다 한 달 전에 별거 아닌 이유로 말다툼이 났는데 또 저랑 살기가 싫다네요. 너랑 진짜 살기 싫어. 너 가족 주변 사람들도 다 짜증난다고 하더군요. 빚도 있고 막막했지만 그 말에 결심했어요. 저는 진짜 다음날 진짜 헤어지자고 했어요. 남편도 알겠다고 정리하자고 하더군요. 그러더니 이번 주말에 자기 지인들이랑 1박 2일 부부여행 가기로 했다고 준비하래요. 제가 정신 나갔냐고 하니까 그것만 다녀와서 정리하자입니다. 밥 먹다 상을 엎으려다가 참았어요. 게다가 지난주에 카드값을 내야 하는 게 모자란다고 청약저축을 깨야겠대요. 종신보험도 금액이 너무 크다고 깨야겠대요. 다시 얘기했어요. 당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우리 미래가 너무 어둡고 희망이 없다. 그리고 나는 살림을 잘 꾸려나갈 자신도 없고 당신 내조를 잘할 자신도 없다. 힘들게 일해도 빚은 안 줄고 노력보다 욕심이 더 크고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것도 모순이지 않느냐. 지금 아기가 생긴다면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을 것이다. 애초부터 내 주제에 결혼이 무리였다. 더 끌고 가면 서로만 힘들 것이다. 그냥 헤어지는 게 우리 둘한테 좋을 것 같다. 나도 이제 눈치 안 보고 편히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며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했어요. 알겠대요. 대신 네가 망쳐놓은 거니까 저보고 뒷수습을 다 하래요. 시어머님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친정엄마한테도 저보고 얘기하래요. 기도 안 차지만 알겠다고 이야기를 끝내고 시어머님한테 얘기했죠. 시어머님은 당연히 말리셨습니다. 뭔 일이 있었는지 저녁에 집에 와서는 못 헤어지겠답니다. 자기 쪽팔리고 며느리라고 많이 이뻐해주는 자기 엄마가 불쌍해서 못 헤어지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. 자기도 진짜 너랑 살기 싫어 죽겠는데 안 헤어질 거라고 합니다. 나 말고 남을 더 생각하는 이 인간을 보니 꼭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해졌어요.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다시 생각해보랍니다.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자상해졌네요. 그리고 어제는 마음이 심란해서 일찍 퇴근했다며 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왔더라고요. 집에 가보니 빨래도 해놓고 집 청소도 돼 있더라고요. 자기가 다 잘못했대요. 여지껏 자기 때문에 제가 속 썩은 걸 몰랐다고, 바보같이 이제 알았다고, 자기가 변하겠다고,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무릎 꿇고 울며 빌었어요. 본성이 그런 사람이라 쉽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여지껏 제가 들었던 말, 받았던 행동들을 잊고 살 수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남편한테 감정이 다 사라졌고 정말 헤어지길 원해요. 감정도 감정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. 그냥 혼자 일만 하면 사는 게 더 편하고 남편 때문에 친정 식구들한테 눈치 보는 것도 너무 싫고요. 근데 남편이 자꾸 저렇게 매달리니 더 지치고 힘이 드네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소송이 불가피한 걸까요?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시어머님은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남편 전화는 수신 거부해 놓으셨대요. 저한테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십니다.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참아보라며. 저 힘들어하는 거 걱정이 돼서 위경련이 나셨다고 약사진을 찍어 보내시고 아버님이 알면 깜짝 놀라 쓰러질 거라고 하시면서요. 지금도 안면마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뇌졸중까지 올 거라며 죽을 때까지 당신 며느리 하실 거라고 기다리겠다고 사정사정을 하십니다. 엄마 봐서 마음을 좀 풀으라 하십니다. 솔직히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. 경제적인 걸 크게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시댁 가면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. 사실 돌이켜보면 어머님 보면서 여지껏 견뎠을지도 몰라요. 근데 어머님이랑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사는 거잖아요.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미치겠네요. 사연은 여기까지고 댓글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그간 자기 월급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고 남은 돈만 가져다 줘도 이미 살림 유지하고 살았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었는데 막상 이혼하려니 청소랑 빨래 해줄 사람도 없고 질러놓은 카드 대금 메워줄 사람도 없고 나름 갑갑했겠죠. 시모가 이혼당한 못난 아들을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을 테고요.
이미 신랑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에다가 또 다른 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. 그냥 님도 신랑이 했던 대로 하면 되겠네요. 이혼하고 싶은데 네가 이러니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. 다시 시작한다면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. 악착같이 돈도 모으고 저축해서 집도 옮기고 아이도 낳고 싶다. 그러니까 통장 카드급여 공인인증서 다 달라고. 너 필요한 것은 네 고정지출 정리해서 알려주면 그거에 얼마 더해서 현금으로 용돈 줄 테니 그걸로 해라. 그걸로 해라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운영하겠다. 경제권은 내가 가지고 관리하겠다. 그러면 성질내다가 짜증내다가 화내다가 달래다가 어르고 달래려고 혼자 생쇼하다가 결국 이혼하자고 할 겁니다.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세요. 두 번째 댓글입니다. 딱 봐도 이혼하면 자기 손에다 싶을 거고 저러는 것도 한 달 못 가요. 이 정도는 해도 이혼 안 당하는구나 하면서 점점 행동 말도 심해질걸요? 친정 식구들 저렇게 무시하는 인간이랑 평생 살려고요. 시어머니도 이혼 막으려는 거지 절대 님 편 아니에요. 본격적으로 서류 내고 하면 돌변할걸요? 그런 걸로 이혼하냐고 우리 아들 정도면 된 거지. 네가 뭐가 잘났냐고. 절대 시어머니 믿지 말고 약해지지 말아요.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.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